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르폴로지 수업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챕터 9에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챕터 8에서 배웠던 것을 잠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8의 제목은 Words and Sentences 였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The Interface Between Morphology and Syntax, 그래서 모르폴로지, 즉 형태론과 syntax, 즉 통사론 사이에 접점을 찾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어가 단어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에 어떤 접사를 붙임으로써 문장 속에 어떤 특정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variance라는 용어, 그리고 variance는 사실 동사가 가질 수 있는 논항의 argument, 논항이죠. 그래서 논항의 수를 의미한다고 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 중에서는 passive니 non-passive와 같이 어떤 variance의 수를 줄이는 그와 같은 형태론이 있는가 하면 causative and applicative와 같이 어떤 몰폴로지로서 그러니까 동사의 variance를 늘리는, 그러니까 즉 숫자를 늘리는 그런 몰폴로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들을 보면서 설명을 했던 것 아마 아실 거고요. 그리고 noun incorporation과 같은 명사 포합이나 그 외에 클리릭과 같은 용어들에 대해서도 배웠던 것. 클리릭은 좀 그냥 접사라고 하기에는 좀 더 그거보다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word나 어근 또는 stem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보다 작은 단위인 것 같은, 그래서 약간 in between 스테러스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클리릭이 뭐 simple 클리릭이니 special 클리릭이니 이와 같은 종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챕터 9에서 챕터 9은 9.1에서 9.4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 다 이번 주에는 할 수가 없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9.1과 9.2까지 여러분이 한번 보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9.3, 4를 위주로 보시게 됩니다. 네, 제목이 챕터 9의 제목은 Sounds and Shapes, The Interface Between Morphology and Phonology. 그래서 형태론하고 의문론 사이의 접점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휘 또는 단어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 속에서도 그 역할을 하듯이 그 단어 자체가 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의문문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보시게 되는데요. 일단 학습의 목표를 보면 이 첫 번째 보라색 박스가 있죠. In this chapter, we'll learn about the intersection between morphology and phonology, which is the study of sound structure of languages. 그래서 언어의 sound structure, 즉 음운 구조를 보게 될 거고요. We'll learn that some morphemes exhibit allomorphs, that is phonologically distinct variants. 그래서 우리는 allomorph를 보게 되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이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 우리 모르폴로지에 나오는 몰피임이 있는데 그 몰피임의 다른 형태, 의문문적으로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e'll learn how to analyze both phonologically predictable and unpredictable allomorphy 해서 이러한 allomorph가 나타나는 현상을 allomorphy라는 표현, 이 형태라고 하는데 이것이 predictable 할 때가 있고 unpredictable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다른 부분을 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and we'll consider the nature of lexical stratification, where different types of phonological behavior characterize different parts of the morphology of a language. 그래서 언어의 형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것들을 phonologically, 즉 의문론적으로 다른 어떤 형태, 유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lexical stra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strata 또는 stratu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층, 층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lexically, 그러니까 이 어휘들이 층이 다르다라는 것, 적용되는 층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아시게 될 겁니다. 자, 9.1에 인트로덕션 나와 있는데요. 포놀로지가 무엇이냐?
즉 의문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에 관련된 것이죠. So the area of linguistics that is concerned with sound regulations in languages. 그래서 sound regulation, 즉 소리의 어떠한 규칙성을 발견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what sounds exist in a language, 언어의 각각의 언어에 어떠한 소리들이 존재하고 how those sounds combine with each other into syllables and words. 그리고 그러한 소리들이 서로 결합을 하여서 syllable, 즉 음절 또는 words, 어휘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것. 그리고 how the prosody, stress, accent, tone, and so on of a language works. 그래서 prosody, 즉 이거는 뭐 운율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tress, accent, 그리고 tone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언어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러한 현상들을 살펴보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honology는요,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phonology interacts with morphology in a number of ways. 그래서 phonology, 의문론은 형태론과도 여러 면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Morphemes may have two or more different phonological forms whose appearance may be completely or at least partly predictable. 그래서 그 어떤 형태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러니까 형태론에 등장하는 형태소가 있죠. 이 형태소 안에도 phonologically 다른 형태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러니까 의문론적으로 달라지는 모양, 아까 보았던 엘러모르프들이 라고 불렀던 그 엘러모르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9.2에서 살펴보시게 됩니다. 자, 엘러모르프는 phonologically distinct variants of the same morpheme. 그래서 형태소, 그냥 하나의 형태소이긴 한데 그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양,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엘러모르프라고 부릅니다. 자, by phonologically distinct we mean that they have similar but not identical sounds.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이고요. When we say that they are variants of the same morpheme, we mean that these slightly different sounding sets of forms share the same meaning or function. 그러니까 의미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는 소리를 달리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를 보시면 영어에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in, ill과 같은 그런 예시가 나와 있네요. 사실은 이것들이 그 기본 형태는 뭐 in이 됐든 im이 됐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접두사가 붙으면 형용사의 접두사가 붙으면 영어에서는 반대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intolerable 하면 tolerable의 반대말, impossible 하면 possible의 반대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illegal 하면 legal의 반대 뜻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all of these forms will mean negative,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라든가 의미상에서는 똑같은데 they all attach to adjectives in the same way.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다 또 그 성격상으로 보았을 때 모두 형용사에 붙는다라는 것도 역시 비슷한 점입니다. 그다음에 regular past tense ed in English, 영어에서의 그 규칙 동사의 그 동사의 규칙적인 변화일 때 과거형을 만드는 ed 있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면 packed, bagged 또는 weighted 이렇게 해서 전부 ed를 붙이게 되지만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 생김새로는 다 ed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발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pack에는 packed가 되고요. 그리고 bag은 bagged가 되고요. 그리고 weight 같은 경우에는 weighted도 아니고 weighted도 아니고 해서 어드가 소리가 발음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상으로 사실에 붙어있는 ed의 형태는 똑같지만 하는 그리고 뜻 과거형을 나타낸다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발음하는 소리가 다르죠. 그래서 all three phonological variants still designate the past tense. 그래서 모두가 다 과거형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건 똑같지만 생김새가 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Plural morpheme LAR lar가 되겠네요. in Turkish.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이제 그 중간고사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중간고사에 Turkish의 예시가 나왔던 거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LAR 또는 LER이 있는데요. 이것도 환경적으로 다르게 실현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둘 다 복수를 나타내는 전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생김새가 좀 다르긴 하지만 형태론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기능 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처음에 나왔던 negative prefix in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같은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래는 같은
그러므로 얘네들은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앨러몰프다. 그리고 트드, 어드도 마찬가지로 서로 앨러몰프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터키시에서 라르와 레르도 역시 앨러몰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 many cases it's phonologically predictable which allomer appears where. Sometimes, however, which allomer appears with a particular base is unpredictable. It is usually possible to predict the form of the regular allomorphs of the English past tense morphemes, but there are quite a few verbs whose past tense are irregular.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규칙적인 뭐 예를 들어서 동사의 과거형을 만든다. 영어에서 동사의 과거형을 만든다 그러면 규칙적인 동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들을 붙이게 되고 소리는 좀 트나 드나 어드처럼 바뀔 수가 있지만 사실 스펠링상으로는 이들을 붙인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불규칙적인 동사인 경우에는 뭐 생이나 플루나 but과 같이 서로 이제 뭐 우리가 정말 메모라이즈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규칙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이 있다라고 말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예측 가능하다고는 못하겠죠. 이런 불규칙한 경우에는. 네, predictable allomorphy 우리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불규칙적인 건 어차피 외워야 하는 거라서 규칙적인 거는 예측 가능한 거는 규칙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규칙을 적용하면 무엇이든지 예측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number 1의 예시가 inalienable, intolerable, indecent 해서 in이 in이 붙는 경우 impossible처럼 im이 붙는 경우 또는 나머지 legal이나 irregular처럼 il이나 ir이 붙는 경우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incongruous 또는 incoherent와 같이 in이라고 스펠링상으로는 실제로 써있지만 발음은 ing에서 앵마가 붙죠. ing 이렇게.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는 in이라고 있다면 in이 환경에 따라서 임으로나 일이로나 이르로나 또는 ing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the various allomorphs of the negative prefix in English which allomorph occurs depends on the initial sound of the base word. 그래서 베이스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여기 1A에 나와 있는 alienable 또는 tolerable, decent 이런 것이 베이스가 무슨 소리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서 이거를 in이라고 붙일지 im이라고 붙일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assimi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동화라고 하죠. 소리의 동화 현상을 나타냅니다. So assimilation occurs when sounds come to be more like each other in terms of some aspect of their pronunciation. 그래서 어떤 발음상에 있어서 서로가 비슷해지려는 그러한 성향, 비슷해지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assimilation, 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N이 가장 기본형이라고 친다면 그 외에 P로 즉 bilabial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양순음 두입술을 이용해서 소리 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나 프나 둘 다 두 입술 소리거든요. 그리고 IL에서 L로 시작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IN이 아니라 IL로 바뀌게 되고요. R로 시작하는 베이스가 R로 시작하면 IN이었던 것이 IR로 바뀐다라는 것.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베이스가 어떤 소리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같아지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incongruous 이와 같은 경우에는 크 발음이거든요. C자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발음은 크 발음이 되겠죠. coheren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크라는 사운드는 사실 여러분이 포네틱스를 배우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place of articulation 조음 위치가 우리가 필러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그 필러 연국의 음인데 그 연국의 소리하고 똑같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발음 기호를 보시면 응이나 크나 둘 다 같은 조음 위치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조음점을 생각해서 서로 동화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봤을 때 phonological assumption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regular allomorphs are derived from the underlying representation using phonological rules. 그래서 어떤 룰이 있고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예를 들어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IN, IM, I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프리픽스들의 가장 기본형은 무엇이냐? 가장 기본형을 찾아내고 그 기본형에서 이제 그러니까 좀 가지를 뻗어서 이것들이 어떤 때는 어떤 환경에서는 IM으로 바뀌고 어떤 때는 IL로 바뀌고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규칙에 의해서 물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since the English negative prefix IN is pronounced in both before alveolar initial bases and before vowel initial bases, whereas the other allomorphs are only
pronounced before specific consonant initial bases, phonologists assume that our mental representation of in is in rather than ir, il, or ing. Often the underlying form of a morpheme is the form that has the widest surface distribution. 그랬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이제 underlying form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중요한데요. 기저형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합니다. 기저형. 그래서 원래 가장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1번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프리픽스 부정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리픽스가 있는데 이 프리픽스 중에서 가장 기본형이 되는 underlying form은 in이라고 결정하는 이유는 그것의 distribution, 즉 분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 IM이나 IL이나 IR이나 I응 이런 것들은 사실 특정한 어떤 소리들 앞에서만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이런 IN 같은 경우는 모음 앞에도 나올 수 있고 자음 중에서도 트나 드나 이런 거 앞에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흔하게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저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distribution 즉 분포상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를 기저형 underlying form이라고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nasal assimilation도 같은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네이절은 비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는 이렇게 콧소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nasal consonant assimilates to the point of articulation of a following consonant and to the point and manner of articulation of the consonant if it's a liquid.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절이라는 거는 즉 이제 비음 동화가 되겠는데 when the underlying form is prefixed to the base to a base beginning with anything other than a vowel or alveolar consonant, to derives the correct allomerph 그랬어요. 그래서 this sort of assimilation, nasal assimilation, is not unusual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For example, joke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거는 3번의 예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이제 close라는 의미를 가지는 파마 또는 카유, dowe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들을 my clothes, my horse, my dog와 같이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앞에 그 어떤 파리글이 일단 붙게 되고요. 이렇게 스와 같은 파리글이 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파마 앞에 음이 붙고 카유 앞에는 응이 붙고 트위 앞에는 은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그 베이스가 원래 파마였고 첫 소리가 프라는 양순음이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두 입술 소리인 M을 사용을 해서 무프가 둘 다 발음하기 편하죠. 그러면 조음점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응크도 마찬가지고요. 조음점이 둘 다 빌라이므로 똑같고 그래서 은트도 마찬가지로 둘 다 은트 하니까 조음점이 둘 다 alveolar 경국의 음이 그러니까 뭐죠? alveolar 네. 부분이 되므로 굉장히 그 조음점이 똑같으니까 발음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해서 이와 같은 아까 우리 보았던 것 같은 그러한 뭐죠? assimilation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워낙에 붙는 그러한 소리가 비음이죠. 은과 같이 비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NT에서 alveola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치경음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치경음, 둘 다 치경음이기 때문에, 치경에서 일어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유사해지려는 경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응으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유사하게 또, for regular past tense, 아까 규칙적인 과거형. 영어에서 동사의 과거형을 만들 때 verbs whose past tense is pronounced t로 발음되는 경우 또는 드로 발음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왜 그런지 아실 텐데요. 여기 일단 slept, left 해서 ed가 붙으면 전부 다 트 소리가 납니다. 그거는 끝에 이 원래 베이스가 프 사운드로 끝나고 또는 프 사운드로 끝나고 another th 사운드로 전부 다 스, 쉐, 츠, 크 해서 전부 다 프트크, 셔, 처 이렇게 하면 전부 그 무성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voiceless 사운드이기 때문에 역시 t로 발음이나 voicing에 있어서의 assimilatio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erbs whose past tense is pronounced 드의 경우에는 앞에 원래 베이스가 rub, with, bathe,
buzz와 같이 the, the, 뭐 이와 같이 워낙에 그 베이스의 마지막 소리가 유성음, 즉 voiced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유성음 t로 같이 동화가 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소위 voicing assimi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에 있어서 무성음이냐 유성음이냐 소리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5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verbs whose past tense is pronounced ed, 우리 아까 보았듯이 defeated, bonded에서 끝에 아예 t나 d로 끝나는 거 있죠. 이거는 아까 예시로 t로 발음되거나 이것이 ed가 t나 d로 발음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t로 발음된다면 defeated 또는 d로 발음된다면 bonded 이렇게 되니까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죠. 같은 소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모음을 하나 중간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와 같이 가장 편안한 소리죠. 영어의 모음 중에서 sure라고 하는 소리가 가장 편안한 소리인데 요거를 이제 디폴트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defeated 하기보다는 defeated 또는 bonded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음이 있으니까 발음하기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 process of dissimilation is at work 했는데 dissimulation은 아까 나왔던 assimilation하고 반대 표현이죠. assimilation은 비슷해지려는 경향이고 dissimilation 서로 달라지려는 경향입니다. 이거를 이화 현상이라고 하죠. 이화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efeat 하게 되면은 같은 소리를 반복하게 돼서 듣는 사람에게도 또는 말하는 사람에게도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로 소리가 달라지려는 경향으로 그 경향의 일환으로 모음을 하나 삽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음이 이제 가장 영어에서 디폴트라고 생각이 되는 슈아가 들어가게 되고 이 슈아 다음에 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어드가 됐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럴 때는 그러면 underlying은 어떤 이 past tense morpheme의 경우에는 underlying이 무엇인지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widest distribution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왜 다른 게 아니라 to, the, other 중에서 underlying form이 드가 돼야 되는지 그거는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챌린지 부분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러모피, 터키쉬의 엘러모피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레르하고 라르 복수 전미사 있죠.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면 앞에 모음이 무엇이 나왔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거 우리가 이제 모음 사각도를 보시면 에와 같은 경우 또는 아와 같은 경우 두 가지가 다른데 에는 이 에 모음은 앞에 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혀가 앞에서 나는 소리에서 입 안에 구강에서 앞쪽에서 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후설 모음이라고 하는데 아 사운드는 앞에 분명히 바로 앞에 있는 모음이 전설이냐 후설이냐에 따라서 같은 모음이 되려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 앞에 원래 L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같아지려는 경향으로 레르가 됐고요. 그리고 원래 샴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여기가 마지막에 아로 끝났으니까 이것도 역시 동화 현상으로 라르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왜 이렇게 이런 걸 일어났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 특별히 모음이 서로 같아지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vowel harmony, 모음 조화라고 우리 말에도 있죠. 그래서 모음 조화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챌린지 문제 역시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점 네, 엘러모피는 계속해서 다른 언어들에서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요. 한번 이 앞서서 우리가 영어의 데이터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9.2.2에 보시면 unpredictable or partially predictable allomorphy가 나와 있습니다. 9.2.1에서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규칙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예시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9.2.2에서는 unpredictable 즉 예측 불허한 또는 partially predictable 했으니까 부분적으로만 예측 가능한 그러한 이화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not all allomorphy is regular. 모든 이화 현상이 다 regular 규칙적이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인 예시가 9.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nflection 부분에서 past tenses of verbs, 영어의 past tense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infinitive가 burn이면 burn to, 이거는 마지막 suffix, 마지막
ed를 to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keep을 kept 되고, he이 되고, 뭐, feel이 felt가 되고, 이와 같이 어떤 때는 자음만, 어떤 때는 아예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모음이 바뀔 수도 있고, 등등등, 뭐, sing, sang, win, won, 이와 같이요. 그래서 come, came처럼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not all Ellen Murphy is regular. 그래서 모든 Ellen Murphy가 다 regular 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9.1의 표에 나와 있듯이 불규칙적인 동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irregular 한 경우에 첫 번째 A의 경우에 irregular past tense Ellen Murphys are simply stored in the mental lexicon and not derived by rules.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거를 사전상에 등재하고 있고 이거를 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이 화자들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sing이라는 루트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거형이 생이고 뭐 과거 분사가 song이고 이와 같이 다 같이 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possibility는 in English there happen to be quite a few verbs whose present and past tenses show the same alternation as sing or the alternation of win. 그래서 there appears to be an abstract pattern that speakers are tapping into here that relates present tense with if the verb ends in a nature or nature plus or some other c. 그래서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규칙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like swim, ring, sting, win, sting 이런 것 같은 psychologists continue to work towards figuring out the exact nature of such patterns. 그래서 나름의 패턴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wim은 swim, ring, rang, sting, stang 이런 것 같이 뭔가 이렇게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예를 들면 뭐 모음이 어떤 모음 예를 들어서 이 모음이 되고 그러니까 lex vowel e가 되고 이거 다음에 뭐 어떤 nasal 사운드 즉 비음이 나온다면 이럴 경우에는 뭐 항상 과거형이 뭐 swam처럼 바뀐다. 뭐 이와 같은 규칙을 이제 나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another example regarding derivation 그랬네요. 그래서 다른 데리베이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뭐 designation이 되고 뭐 unionize가 unionization이 되고 prosecute이 prosecution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동사가 명사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all of the verbs in the left-hand column have common forms with the suffix tion. There is quite a complicated pattern of allomorphy associated with the suffix. 그런데 이 suffix가 tion이 붙을 때도 있고 ion이 붙을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명확하게 딱 항상 요거다라고 말하기가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과연 predictable 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parts of it are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뭐 규칙성을 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if a verb ends in the and has a derived noun with the shun suffix, it will always lose its the sound and the suffix will be pronounced ustion, dissolve, dissolution, absolution, 뭐 같이 revolve, revolution, 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칙성을 나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similarly, if a verb ends in z or do and take the shun suffix, those consonants will become 그랬죠. 저로 바뀐대요. 그래서 z나 드로 끝나는 것들은 저 발음으로 펠로탈 사운드로 바뀐다는 건데 이 펠로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구개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since the sounds shorter are palatal sounds, this process is called palatalization. 그래서 구개음화 우리말에도 뭐 이게 굳이 이렇게 바뀌듯이 구개음화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palatalization이라고 하고요. 뭐 즈 이런 것들이 셔나 저로 바뀌는 이러한 현상을 palataliz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9.2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9.1과 9.2를 거쳐서 특별히 용어들이 몇 가지 새로운 게 나왔었는데 allomorph, assimilation, dissimilation, vowel harmony, 그리고
마지막에 palatalization과 같은 그러한 용어들을 쭉 보면서 예시들과 함께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고 들으시고 하면서 리뷰를 한번 쭉 해보시고 확실하게 알아오셔서 수업 시간에 챌린지와 같은 그러한 문제를 풀 때 많이 의견을 주시고 토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